어서. 저 사람들 누구? 뭐 또 뺏겨 먹으러 온 양반 놈들 아이가. 영조 7년 명지도에 발을 디딘 이 양반이 바로 의사 박문수입니다. 나를 집신 좀 안 살려. 안 산다니까 이 사람이 참. 어이 참. 어서. 딱 보이. 멀리서 온 양반 같은데 여긴 당신들 올 곳이 아니니. 엄마 왔던 길 돌아갔어?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뭘 원하러 있으며 왔는데? 난 이 나라 조선을 구하러 왔어. 바로 이 소금으로 말이오. 소금으로 조선을 구하겠다는 박문수. 영조 7년 박문수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별감의사로 명지도에 왔는데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과 흉년으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은 날로 더해갔고 박문수는 이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임금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기민자 식인시. 이 충격적인 상소문을 본 영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구왕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박문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명지도에서 소금을 굽는 것이었죠. 조선을 구하기 위해 명지로 내려온 박문수. 그가 선택한 이 소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빈민들이 기근에 든 빈민들이 이제 소금을 먹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기근이 들수록 이게 소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팔아서 다시 이제 쌀을 확보해서 다시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명지도에 조선 최초의 공념장, 일명 소금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명지에선 자염이라는 소금을 만들었는데 자염은 고려 때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소금이죠. 조선시대만 해도 바다와 접하는 곳이라면 자염을 만드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그 많은 조선의 염전 중 왜 명지도를 선택했을까요? 낙동강 주변, 하구 주변에는 갈대와 같은 땔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땔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통 경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낙동강 하구인 명지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모래섬은 소금밭이 되고 갈대는 땔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구워낸 소금은 강물을 따라 실어나르니 바다와 강이 만나는 명지도는 자염 생산지로 최적의 장소였죠. 이렇게 박문수가 만든 명지 공념장은 소금 만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소금으로 나라를 어째 살리란 말이고? 똑똑한 양반 놈님들께서 다 방법이 있으시겠지. 에이씨.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는가? 방해되니까 저리 갔어. 나리 좀. 뭐 하고 있는 겐가? 자네도 어서 거들지 않고. 이게
허허, 솜에 걷어붙이고 소금밭을 매는 양반이라니. 공염 관리자로 명지도에 머무른 박문수는 이처럼 연부들과 어울려 직접 소금을 만들었다 전해집니다. 옛말에 연부의 벼는 개도 안 먹는답니다. 그만큼 고된 일이 소금 농사라는 것이죠. 태양 아래 연부의 땀과 눈물이 소금처럼 바싹 마를 때쯤이면 그 정성에 감복한 하늘의 허락으로 비로소 하얀 소금꽃이 피어납니다. 딸이 드디어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피와 땀이고 눈물이요. 이 귀한 소금으로 백성들을 구해 봄세. 이렇게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소금이 모두 18,000석. 실로 놀라운 성과였죠. 그 후 2년 동안 박문수의 책임 아래 만들어낸 명지소금 40,000석은 모두 굶주린 백성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박문수의 공념장 성공 이후 명지도는 최고의 자연 생산지로 주목받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명지도 염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라한 소금의 이익은 영남 같은 곳이 없고 명지도에서만 매년 소금 10,000,000섬을 구워낸다. 이렇게 영남 제1의 소금 생산지가 된 명지도, 그 명성은 낙동강을 따라 널리 퍼집니다. 명지를 출발한 소금배는 경상도 70여 개 고을로 향했고 명지 소금은 조선시대 영남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지장에서 겨루면 낙동강 씨름대회. 소금배가 드나드는 명지장터에는 사람이 모였다 하면 이렇게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팔도에서 모인 장정들이 힘겨루기를 펼치는데 그들 중 명지 연부들의 씨름 솜씨는 대단했다 합니다. 자, 소금사에서 소금. 자, 한강 이남 최고로 치주는 명지 소금이라 해. 자, 소금사에서. 아이고. 자, 아이고 그래. 어서 있어. 예. 소금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 최고 아닙니까? 좀 팍팍 많이 좀. 소금배와 소금 장수를 통해 조선 팔도 곳곳으로 전해진 명지 소금.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되어 식탁에 올랐을 겁니다. 지금은 추억이 된 오줌 싸개 꼬마들의 소금 동량에도 쓰였겠죠? 자. 가끔은 이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에게 뿌려지기도 했겠죠. 네. 하지만 명지도 소금의 번창을 가져온 공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변질되어 갔습니다. 돈이 되는 명지 소금을 탐관오리들이 가만둘 리 없었겠죠. 딸이 너무 힘듭니다요.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 너희들. 예.
저것들이 소금 백성 만들기 전까지 밭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해. 나래 저희 반나절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래 백성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공염장이 탐관오리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연민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공염장을 없애자는 상소문이 끊임없이 올려졌죠. 소금을 가지고 이제 관청의 재원 그리고 관리들의 월급 뭐 이런 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박무사가 건의해서 해왔던 것처럼 국민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관청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두 비석이 있는데 폭포에 나무가 기가 막히게 명지 공염장의 역사는 90여 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사실은 100년 전에 비석인데 현재 명지동에 남아있는 두 개의 송덕비는 연민을 위했던 경상감사의 은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갖다가 대주서서 여기 연민을 구해주시니 천년 백년토록 조각에 새겨서 돌에 새겨서 그 뜻을 갖다 널리 펴리라 기념하리라. 조선시대 명지도 염전에 파란만장했던 역사는 당시 연민들의 애환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명지동. 그 옛날 드넓게 펼쳐졌을 염전과 나루터를 드나들었던 소금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염전이 있었다는 명지동 하신마을에는 그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문 위에까지 물이 찰까네.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수문이 이곳이 염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소금 끓이던 가마와 소금 창고가 늘어서 있었을 이곳도 이제는 오물 섞인 수로만 남아 있습니다. 구한말까지 번성했던 명지도의 염전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1876년) 강제 개항은 조선 소금의 역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소금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퍼지는데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바닷물을 태양에 말린 천일염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항에 소금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소금 사세요. 소금. 소금 좀 주이소. 이라사.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일본산 소금이 어떻습니까? 쓰브라. 무슨 소금 맛이 이렇노? 아유, 이런 거는 음식 맛비려서 안 돼. 조선 자연 주이소. 정 그러시다면 여기 있으모니. 당시 조선에 들어온 일본 소금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맛 좋은 자염을 먹어온 조선인이 일본 소금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이처럼 판매가 부진하자 약삭 빠른 일본 소금 상인들은 원산지를 속여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 영사관이 기록한 보고서에는 소금 포대를 바꿔치기 한 일명 포대가리 수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일본은 조선의 염전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조선 전통 소금을 대상으로 염세 규정을 실시하는데 조선 연민이 자염을 만들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소금세까지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조선 곳곳에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천일염전이 생깁니다.
일본의 소금 수탈과 함께 연민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소금밭을 빼앗긴 이들은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연부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소금은 일본 정부의 배를 채우게 됐죠. 전쟁 물자를 위해 수없이 만들어 놓은 천일염전은 해방 후에도 생산을 계속합니다. 이 천일염이 어느새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소금 자염은 점점 역사에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해방 후 명지 염전으로 돌아온 연민들은 자염을 만들어가지만 1957년 한반도를 뒤엎은 사라오 태풍과 함께 명지 소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명지동엔 푸른 대파밭이 염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금밭을 일구던 연부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 소금기 머금은 모래만이 그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공염장으로 나라를 구했던 미응지도 소금. 조선 팔도로 뻗어갔던 그 명성은 이제 세월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금배가 다니던 이 낙동강은 짠내나는 미응지 소금의 역사를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